그 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겨울 아침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한옥마당에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푸른 비닐 위로 커다란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20포기는 좋게 넘어 보였다. 그 옆으로 빨간 고춧가루를 담은 대야, 까나리 액젓통, 다진 마늘이 든 양푼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순이는 허리를 굽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다. 묵직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에서는 아직 물기가 흘렀다. 그녀는 배추를 흔들어 물기를 털어낸 뒤 비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올해는 배추가 참 실하네. 순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보다 훨씬 나아. 그때는 태풍 때문에 배추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숙의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다. 손가락 부분이 해져서 노란색 고무가 하얗게 발에 있었다. 그녀는 그 장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에 끼웠다. 그날 모인 사람은 모두 5이었어요. 순이, 정숙, 그리고 맞은편 진명자, 골목 안쪽에 사는 영자,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한 경이였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경이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들어섰다. 늦어서 미안해요. 손주 학교 보내느라. 경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순이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흔들었다. 아니야,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경이도 그걸 느꼈는지 얼른 보자기를 풀며 자리에 앉았다. 보자기 안에는 새 앞치마와 손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명자가 경이를 힐끗 보더니 눈앞에 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날이 무의 표면을 스치는 소리만 마당에 울렸다. 도구들에는 시간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가 가져온 나무 도마에는 칼자국이 가득했고 정숙의 양푼에는 여러 번 손때가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펼쳐놓은 앞치마는 색이 발에 있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풀까지 먹여놓았어요. 영자가 대야에 물을 받아왔다. 철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이 대야 안을 채웠다. 그녀는 대야를 마당 한켠에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물 더 필요하면 말해요. 고마워. 순이가 짧게 대답했다. 5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순이와 정숙이 배추를 다듬고 명자와 영자가 무와 파를 썰고 경이가 양념을 만드는 역할이었다. 잠시 아무 말 없는 시간이 흘렀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대야가 바닥에 닿는 소리. 그런 소리들만 마당을 채웠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였는데 공기가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려다가도 금방 입을 다물곤 했어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작년 김장은 언제 했었지?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11월 중순쯤? 아니, 12월 초였나? 맞아. 그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고생했잖아. 영자가 거들었다. 순이가 배추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말했다. 그때는 6명이 모였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6명. 작년에는 분명 6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5. 경이의 손이 멈췄다. 고춧가루를 뿌리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섰다. 명자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올해는 날씨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작년처럼 춥지 않아서. 그러게. 손이 덜 시려. 정숙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말은 겉돌았어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손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양념을 섞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일하던 중 영자가 불쑥 말했다. 근데 경희 씨, 요새 손주 돌보느라 많이 힘들지?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 괜찮아요. 애가 착해서. 애 엄마는 요새도 바빠? 네, 일이 많대요. 영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 바쁘지 뭐. 우리 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는데. 명자가 거기에 거들었다. 그니까 요새는 애 키우는 것도 혼자 하기 힘들잖아. 다들 맞벌이해. 그래도 경희 씨는 좋겠어. 손주라도 있으니까. 정숙의 말이었다. 순간 공기가 또 한 번 무거워졌다. 경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미안. 그냥 그런 말이. 괜찮아요. 경희가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정숙도 알고 있었어요. 경희에게 손주가 있다는 건 경희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요.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도요. 순이가 배추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잠깐 쉬자. 손도 좀 씻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자와 영자는 대야 쪽으로 가서 손을 씻었고 정숙은 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경희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바라봤다. 순이는 경희를 힐끗 보다가 천천히 그녀 옆에 다가가 앉았다. 괜찮아? 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미안해. 다들 조심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니에요,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경희가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경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줄 뿐이었다. 그렇게 짧은 휴식 시간이 지나갔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김장을 이어갔지만 아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마당을 채웠어요.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작년 이맘때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날, 6명이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김치를 버무리던 그 시간이요.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올랐다. 마당에는 김장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한 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해는 이제 마당 한가운데까지 내려앉았고 김장 작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커다란 대야에 고춧가루를 풀었다. 붉은 가루가 물과 섞이며 진한 빛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농도를 확인했다. 고춧가루 좀 더 넣을까? 정숙이 물었다. 조금만 더. 작년보다는 덜 맵게 하자. 맞아. 작년 건 너무 매워서 속이 쓰렸어. 명자가 거들었다. 영자가 썰어놓은 무채를 들고 왔다. 하얀 무채가 햇빛에 반짝였다. 무는 이 정도면 될까? 응, 충분해.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채를 받아 양념 대야에 부었다. 경희는 한쪽에서 젓갈을 섞고 있었어요. 까나리 액젓에 새우젓을 조금씩 넣어가며 간을 맞추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경희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언니.
젓갈간 좀 봐줄래? 내가 요새 입맛이 둔해져서. 네. 경희가 작은 숟가락으로 젓갈을 떠서 맛을 봤다. 짠맛이 혀끝에 닿았다. 조금 더 달게 할까요? 그래, 설탕 조금만 더 넣어. 경희는 설탕통을 열어 한 숟가락을 더했다. 그리고 다시 저었다. 정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경희야, 너 요새 많이 힘들지? 경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주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나와줘서 고마워. 경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하지만 경희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눌린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정숙도 그걸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올해는 정말 다섯이서 하게 됐네. 그 말에 모두의 손이 멈췄다. 영자가 명자를 힐끗 보았다. 작년에는 여섯이었는데. 명자가 중얼거렸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명자야. 응?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순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명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다들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가 정숙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김장하는 거 좋잖아. 예전처럼. 영자가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맞아. 옛날 생각나네. 우리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명자가 거들었다. 그때는 정말 다들 젊었지. 애들도 어렸고. 순이가 배추를 한 장 펼치며 말했다. 애들 데리고 김장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정숙이 웃었다. 맞아. 애들이 배추 갖고 장난치고 고춧가루 묻히고. 우리 큰애가 그랬어. 고춧가루 손으로 만졌다가 눈 비벼서 난리 난 적도 있었지. 모두 작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마당에 잠시 퍼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거든요. 경희는 웃지 않았다. 그저 손만 움직일 뿐이었다. 순이가 그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희야, 너는 기억나는 거 있어? 옛날에 김장할 때.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작게 말했다. 있죠. 뭔데? 저희 딸이 6살 때였나? 김치 양념 묻은 손으로 제 볼 만진 적 있었어요. 아, 그랬지. 정숙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내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경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딸아이가 그때 울었잖아요. 자기 손이 매워서. 맞아.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물 떠다 줬었지.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 뒤에는 또 다른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좋았지. 다들 모여서 아이들도 같이 뛰어놀고. 응, 지금은 다들 어디 갔는지. 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애들은 커서 다들 바쁘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영자가 말끝을 흐렸다. 정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래도 뭐.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러 오면 좋을 텐데. 명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애도 그래. 명절에나 한번 보지. 전화는 해? 가끔. 그것도 내가 먼저 해야 받아. 순이가 배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전화라도 하면 다행이야. 건강하다는 거니까. 그 말에
경희의 손이 또 멈췄어요. 정숙이 경희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희야, 미안해. 우리가 자꾸. 괜찮아요, 언니. 경희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명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이가 양념을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말이 공기를 찼다. 경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봤다.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순이가 계속 말했다. 누구 탓도 아니고. 경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니, 응?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경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순이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숙이 손을 씻으며 애써 밝게 말했다. 자, 이제 슬슬 양념 버무릴까? 배추도 다 절여졌고. 그래.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5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배추를 펼치고 양념을 묻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칼질 소리만 점점 거칠어져 갔다. 공기 속에는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쌓여갔어요. 그때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이요. 누군가는 후회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경희는 배추를 한 장 한 장 펼치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어요. 해는 마당 한가운데 높이 떠올라 있었고 김장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이제 거의 다 됐네. 통에 담기만 하면 돼.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구나.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가 봐. 명자가 중얼거렸다. 영자는 대답 대신 김치통을 끌어당겼다. 큰 플라스틱 통이었다. 아직 비어 있었다. 여기다 담을까? 응. 조심해서 담자. 순이가 양념 묻힌 배추를 들어 올렸다. 붉은 양념이 손에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통 안으로 배추를 넣었다. 다들 조심스럽게 김치를 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요. 경희도 배추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아까부터 계속 불안정했다. 손이 자꾸 떨렸다. 경희야, 괜찮아? 정숙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경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명자가 그 모습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경희야, 무리하지 마. 좀 쉬었다가 해도 돼.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경희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 멀리 가 있었어요. 순이가 아까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말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순이가 통 옆에서 배추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번 김치는 잘 익을 것 같아. 날씨도 딱 좋고. 그러게. 작년처럼 너무 춥지도 않고. 영자가 맞장구 쳤다. 정숙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무심코 말했다. 작년 김장 때 그 사람이 말했잖아. 올해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김치가 빨리 얼 거라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사람. 명자가 정숙을 쏘아봤다. 언니, 그 말은. 정숙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아, 미안. 나도 모르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이미 공기 중에 퍼져버렸어요. 지워질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경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배추를 들고 있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순이가 급히 말했다. 경희야, 정숙이가 실수한 거야. 그냥, 괜찮아요. 경희가 끊어버렸다. 정말 괜찮아요, 언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도 떨렸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경희야, 저 괜찮다니까요. 경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놀라 경희를 바라봤다. 경희는 자신도 놀란 듯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가 다가가려 했다. 경희야,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너무 그때였다. 경희가 뒤로 물러서다가 발이 비닐에 걸렸다. 아,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순이가 황급히 손을 뻗었다. 조심해. 하지만 순이의 손이 경희의 팔을 잡는 순간 경희가 들고 있던 배추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배추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김치통을 향해 떨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추가 통에 가장자리를 쳤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김치통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아, 저거. 명자가 소리쳤다. 영자가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통은 완전히 옆으로 넘어지며 그 안에 담겨있던 김치들이 쏟아져 내렸다. 철퍼덕. 붉은 양념이 마당 바닥에 퍼졌다. 배추들이 비닐 위로,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모든 게 멈췄어요.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선 채 쏟아진 김치를 바라봤다. 순이는 경희의 팔을 잡은 채 입을 벌린 채로 굳어 있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명자와 영자는 넘어진 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당에는 고요함만 흘렀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이가 경희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숙이 다가왔다. 경희야, 울지 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담으면 돼. 하지만 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담아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경희가 우는 건 김치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배추를 집어들었다. 일단 주워 담자. 영자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응, 그래야지. 정숙이 경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경희야, 너는 좀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쏟았으니까. 경희가 정숙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순이가 경희를 더 세게 붙잡았다. 경희야.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은 내가 할 때가 아니야. 좀 쉬어. 언니.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대답 대신 경희를 마루 쪽으로 이끌었다. 마당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명자와 영자가 조용히 김치를 주워 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물을 떠다가 바닥에 흩어진 양념을 씻어냈어요. 경희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계속 떨렸다.
순이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희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 순간 드러났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의 균열이요. 표면 아래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아픔과 후회와 서운함이요. 명자가 배추를 다시 통에 담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영자도 말없이 손을 움직였다. 정숙은 바닥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당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쏟아진 김치를 바라보는 시선들만 마당에 흩어져 있었어요. 명자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배추를 집어들었다. 양념이 손에 묻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추를 털어냈다. 영자도 그 옆에서 같은 일을 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정숙은 대야에 물을 받아와 바닥에 흩어진 양념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물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걸레를 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루에서는 경희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고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는 경희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제가 다 망쳤잖아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김치를 쏟아버렸는데.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순이가 경희의 손을 잡았다. 김치는 다시 담으면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경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경희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들 묵묵히 일을 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명자가 배추를 들어올리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그리고 영자를 돌아봤다. 영자야. 응? 우리가 너무 심했나?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 경희한테 자꾸 그 얘기를 꺼내고.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명자가 배추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꾸 생각이 나서. 나도 그래. 영자가 손을 씻으며 말했다. 작년 이맘때가 자꾸 떠올라. 6명이서 웃으면서 김장하던 게. 명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숙이 바닥을 닦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녀는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제일 잘못했어. 정숙이 중얼거렸다. 명자와 영자가 그녀를 돌아봤다. 언니, 내가 자꾸 그 사람 얘기를 꺼냈잖아. 생각 없이.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다. 언니 잘못 아니야. 우리도 다.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경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런데도 자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명자가 일어나서 정숙에게 다가갔다. 언니, 우리 다 그래. 조심하려고 해도 자꾸 실수하게 돼. 그래도 언니 혼자 잘못한 게 아니야. 영자도 거들었다.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다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루에서 경희가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순이를 돌아봤다. 언니,
응,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들 실수로 한 말인데 제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경희야. 순이가 경희의 어깨를 잡았다. 너는 충분히 힘들 만큼 힘든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경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경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김장 냄새와 함께요. 명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낡은 면 손수건이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손을 닦다가 문득 마루 쪽을 돌아봤다. 경희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마루로 걸어갔다. 경희야.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붉었다. 언니. 명자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써. 경희가 손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미안해. 명자가 작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경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잘못 맞아. 명자가 경희 옆에 앉았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영자와 정숙도 천천히 마루로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경희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경희의 손을 잡았다. 경희야, 정말 미안해.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너 힘든 거 알면서도 자꾸 그 얘기를 꺼냈어. 경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순이가 말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야. 경희가 순이를 돌아봤다. 순이는 경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우리가 조심했어야 했어. 내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고. 언니, 미안해, 경희야. 순이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다. 다섯 사람은 그렇게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명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우리 참 서툴구나. 뭐가? 영자가 물었다. 서로 위로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명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이 먹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나이 들수록 더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이가 작게 웃었다. 우리 다 그런가 봐. 그 말에 다들 작게 웃었어요. 슬픈 듯한 그러나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경희가 손수건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언니들, 응? 저도 미안해요. 너는 왜? 순이가 물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언니들도 힘들게 했잖아요. 명자가 경희의 손을 꽉 쥐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경희야. 정숙이 끼어들었다. 너는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해도 돼. 경희의 입술이 떨렸다.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돼. 알지?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마당의 배추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사람의 머리카락도 살며시 흔들렸어요. 순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까? 다들 고개를 들었다. 김치 다시 담아야지. 명자도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 이대로 둘 순 없지.
영자와 정숙도 일어났다.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제가 도와도 될까요? 순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다섯이서 해야지. 다섯 사람은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흩어진 김치들을 조용히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요. 다섯 사람은 다시 제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순이가 넘어졌던 김치통을 바로 세웠다. 통 안쪽에는 아직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행주로 안을 닦아냈다. 이제 다시 담자.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서 주운 배추를 들어 올렸다. 양념이 조금 벗겨진 부분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양념을 다시 발랐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응, 충분해. 영자가 대답했다. 정숙은 새 배추를 가져와 양념을 묻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경희는 한쪽에 앉아 통에 배추를 차곡차곡 담았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다가 명자가 작게 말했다. 작년에 이맘때 모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명자는 계속 말했다. 우리 6명이서 김장하면서 참 많이 웃었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때가 좋았어. 은정이가 있었으니까. 명자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은정, 경희의 딸. 작년 이맘때까지는 함께 김장을 했던. 공기가 잠시 무거워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은정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거. 순이가 경희를 돌아봤다. 그랬지. 은정이가 제일 웃음이 많았어. 맞아. 영자도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우리 얼굴에 장난치고. 정숙이 작게 웃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뺨에 차가운 게 닿아서. 명자도 웃으며 말했다. 은정이가 그러고는 깔깔대고 웃었잖아. 경희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잊지 않았다. 그때 정말 좋았어요. 경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정이는 요새 어때? 경희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연락은 하니? 가끔요. 전화로. 경희가 배추를 통에 넣으며 계속 말했다. 많이 바빠요. 직장 생활이 힘든가 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는 해주는구나. 네. 그나마. 경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숙이 양념을 저으며 물었다. 경희야, 너는 은정이한테 화난 거 아니지?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화요? 아니요. 왜요? 그냥 은정이가 여기 안 오니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작년까지는 맨날 같이 왔는데 올해는 아니에요. 경희가 고개를 저었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바쁜 거잖아요. 하지만 경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가 물을 썰며 말했다. 우리 애들도 다 그래. 크면 클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순이가 말했다.
애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명자가 한숨을 쉬었다.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은 자꾸 서운해. 나도 그래. 정숙이 동의했다. 우리 큰애가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안 왔는데? 회사 일이 있었대. 연휴에 출근해야 한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 다 힘들지. 영자가 중얼거렸다. 경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은정이한테 미안해요. 모두가 경희를 돌아봤다. 뭐가 미안한데? 순이가 물었다. 제가 너무 많이 기대한 것 같아서요. 경희가 손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은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딸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애 키우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 명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경희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은정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요. 엄마 외로우니까 옆에 있어 달라고, 자주 전화해 달라고, 명절에는 꼭 같이 있어 달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은정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숙이 경희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경희야,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순이도 거들었다. 그래. 우리 다 그래. 마음 한편으로는 애들한테 의지하고 싶잖아.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 애들이 자주 전화 안 하면 서운하고. 영자도 말했다. 우리 큰애가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서운한지. 경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은정이는 제 딸이니까 제가 좀 더 참아야죠. 왜 참아? 정숙이 반문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해도 돼. 하지만 그러면 은정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경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배추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경희야,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언니, 우리 다 똑같아. 애들한테 서운하지만 차마 말 못하고 혼자 참고. 순이가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계속 말했다. 우리 애도 그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와. 전화도 내가 먼저 해야 받고. 나도. 명자가 거들었다. 우리 큰애는 작년 추석에도 안 왔어. 바쁘다고.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애들도 다 그래. 명절 되면 바쁘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들 자기 삶 사느라 바빠. 5사람은 각자의 서운함을 꺼내놓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명자가 작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응? 애들은 바빠서 못 오지만 우리는 여기 있잖아. 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5명이서 이렇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있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모이는 게 어디야. 순이가 경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경희야, 은정이가 바빠서 못 와도 우리가 있어.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언니. 공기가 조금 풀렸어요. 무거웠던 마음들이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사람은 다시 김장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명자가 배추를 건네며 말했다. 근데 올해 고춧가루 어디서 샀어? 시장에서. 왜? 순이가 물었다. 작년보다 색이 더 진한 것 같아서. 아, 맞아. 올해 건 좀 더 매운 것 같더라. 정숙이 거들었다.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이 정도가 딱 좋지. 너무 안 매우면 심심하고. 맞아. 김치는 좀 매워야 제맛이지. 명자가 동의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소소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경희가 배추를 통에 담으며 물었다. 올해는 김치 몇 통이나 담을 거예요? 한 5통? 순이가 대답했다. 작년보다는 적네. 응. 올해는 사람도 적고 나눠줄 때도 적으니까. 명자가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10통도 담았었는데 그때는 애들도 많이 가져갔잖아. 정숙이 말했다. 요새는 애들이 김치도 잘 안 먹어.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애는 김치 줘도 냉장고에 그냥 둔대. 바빠서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시켜 먹지. 순이가 중얼거렸다. 서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일했어요. 손을 맞춰가며 김치를 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김치통이 하나씩 차올랐다. 순이가 마지막 배추를 통에 넣으며 말했다. 거의 다 됐다. 이제 뚜껑만 덮으면 되겠네. 명자가 말했다. 5사람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완성된 김치통들을 바라봤다. 올해도 잘 담았네. 정숙이 작게 웃었다. 그래, 잘했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희는 통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5명이서도 할 수 있네요. 순이가 경희를 돌아보며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니까. 관계도 김치처럼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자, 이제 정리하자. 5사람은 함께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빈 대야를 씻고 도구들을 모으고 바닥을 닦았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겨울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직 김장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5사람의 온기도 함께요.